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인천 송도 아파트 가격입니다. 불과 한 3년 만에 엄청나게 변동했는데 그 이유를 다룬 최신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한때 인천의 강남이다. 12억 원까지 갔던 곳인데 말이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12억 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그 이유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그 배경에 보면 기대감하고 또 현실하고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기사 보시면서요. 송도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급변했는지,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가격 하락세인데요. 이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데이터가 좀 충격적이죠. 네, 자료 보니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있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 보통 30평대 아파트인데 이게 2021년엔 최고 12억 원을 찍었어요. 근데 최근 실거래가가 6억 원입니다. 와, 12억에서 6억이면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네요.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네, 반토막. 근데 이게 뭐 그 아파트 하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송도 한진해모로라고 전용 123제곱미터. 이건 좀 더 큰 평수인데 이것도 2021년에 최고 1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억 3,700만 원,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도 전반에 걸쳐서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송도집 값이 그렇게 막 치솟았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 났잖아요. 네, 기사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그거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 신설 기대. 아, GTX. 역시 교통 호재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면 서울역까지 30분 안에 간다 이러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었죠. 네, 가격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서울 접근성은.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송도가 그 K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막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 유치하고 또 인구도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었어요.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도시 자체가 엄청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렇게 뜨거웠던 기대랑 지금의 이 냉랭한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곳인데 지금 상황은 왜 이렇게 정반대가 됐을까요? 기사에서는 뭘 핵심 원인으로 딱 짚고 있나요? 기사가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은 역시 바로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아,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네, 자료를 보면요. 올해 송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만 해도 3,774가구래요. 근데 보통 송도의 연간 적정 수요량을 한 2,000가구 정도로 보거든요. 아, 벌써 올해부터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올해부터 초과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더 있다고요? 네, 그게 더 심각한 부분인데 미래 계획을 보면 2026년은 잠깐 좀 숨 고르기를 해요. 그런데 2027년에 다시 한 2,000가구 정도? 그리고 2028년에는 와, 이게 무려 4,000가구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4,000가구요. 2028년에? 와우. 이건 정말 기사 표현대로 공급 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폭탄 수준이죠. 시장에 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물량이네요. 시장에서 이걸 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막대한 공급 예정 물량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화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시장이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고 그래서 가격 상승 압력은 당분간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죠. 결국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과거에 그 GTX다, 바이오 허브다 했던 그런 장밋빛 기대감하고 또 지금 당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이 엄청난 공급 물량이라는 현실,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지금의 가격 조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보실 때 여러분도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이 송도 사례가 바로 그거죠. 미래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부풀려질 수 있는지,
또 그게 공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 앞에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이 공급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물론 예고된 공급 과잉이라는 큰 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먼 미래에 GTX-B가 실제로 딱 개통되고 K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크게 성장한다면 그때는 혹시 다시 이 흐름을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공급의 벽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실현될 가능성,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